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들은 지나고 보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독서는 자신의 기쁨이자 삶의 위안이라고. 이토록 책을 사랑하는 그녀를 이해하고자 아내의 책장을 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트밀 프로젝트의 오트밀입니다. ASMR 오트밀입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ASMR 저도 한번 해봤고요. 네, 오늘은 지긋지긋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당신에게 전하는 영상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막 떠나고 싶고 전부 리셋하고 싶고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요. 코로나 때문에 막상 여행하기도 쉽지 않아서 더 떠나는 게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 보석 같은 여행 에세이 책 한 권 소개할게요. 책 나는 아주 예쁘게 웃었다. 봉현 작가님이고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한 여성 작가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여행이라고 하기엔 자아를 찾아 떠나는 방황에 더 가깝습니다. 또 책에서는 직접적으로 독자들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를 보내지 않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고요. 다만 정말 솔직하고 담백한 작가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불안하고 어설펐던 지난 청춘들을 돌이켜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늘 가슴 벅차고 아름다울 줄만 알았지만 상처투성이었던, 그래서 어딘가 늘 부족했고 초라했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쳐버린 청춘이요. 네. 책을 읽는 도중 저는 몇 번이나 울컥하고 또 몰래 눈물 흘렸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가지고 있던 정말 서글펐던 기억이 떠올랐나 봐요. 하늘은 정말 파란데 막 가슴은 시퍼런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편의상 주인공인 작가님을 그녀로 칭하겠습니다. 그녀는 서울을 싫어했고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으로 떠나고 싶었대요. 본인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했고요. 못생기고 살찌고 가난한 모습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위안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면서도 괜찮은 척하는 자기 모습에 다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고요. 외로움은 늘 그녀 곁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슬펐는지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주 눈물을 터뜨렸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며 바보같이 떠나보내기도 했답니다. 허전함과 불안함은 늘 그녀 곁에 있었고요. 그래서 20대 그녀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지금과는 다른 자신이 되고 싶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과는 달리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긁어모아 세상 다 버리고 무작정 베를린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습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마음과 함께요. 저도 28 직장 생활 중에 무작정 겁도 없이 알래스카 비행기 티켓을 끊었던 적이 있어요. 숙소 예약도 하지 않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무척 힘들었기에 그냥 막연히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군대만 다녀오면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네, 당시 제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르고 정말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쫓아오는 사람은 없는데 무언가에 늘 쫓기고 있었고 쫓아갈 필요도 없었는데 무언가를 늘 쫓고 있었어요. 네, 그녀는 베를린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향수를 느낍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날들이 늘어가고요. 모든 걸 접어두고 왔으니 돌아갈 수도 없고 이곳에서의 생활도 이전과 다를 것이 없었대요. 정말 하나도 예쁘지 않은 자신 모습에 이곳에서도 점점 더 자신감은 줄어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몇 개월 만에 또다시 이곳이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번엔 어느 변두리의 농장으로 가서 감자와 당근 따위를 심는 일을 하게 돼요. 체력과 정신은 점점 더 바닥을 드러내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도 그녀는 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농장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도시와 농촌을 옮겨 다니며 즉흥적이고 주체적으로 이 삶을 이어나갑니다. 여유롭고 즐거울 줄만 알았던 타지의 생활이 생각만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던 거예요. 점점 더 표정은 사라지고 조급해졌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그저 떠나기만 원했던 그녀가 이제 반대로 여행을 이어나갈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외롭고 초라하고 더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스스로를 생각해요. 그렇게 그녀는 이제 그저 마음이 따르는 대로 로마와 폴란드, 부다페스트, 파리 등을 여행하게 됩니다.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모른 채로요. 점점 더 혼자인 게 익숙했던 것처럼 외로움에 무뎌져 갔습니다. 네, 그녀는 길을 찾기 위해 한국을 떠나왔는데 그녀 앞에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산티아고 길을 걷기 위해 무작정 스페인으로 떠납니다. 저도 26 나이에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아버지와 함께 걷고 싶어 무작정 스페인어를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그해 겨울에 아버지는 하늘의 별이 되면서 안타깝게 그 계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튼 프랑스 남부 생장이라는 작은 마을에서부터 스페인 콤포스텔라까지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요. 이 길 거리가 자그마치 800km나 돼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만한 거리입니다. 그 길을 그녀는 걸었던 거예요. 매일 꼬박 20km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길에서 그녀는 조금씩 친구들을 사귀었대요. 그 길 위에서는 더 이상 언어의 장벽도, 인종도, 나이가 많고 적음도 느끼지 못하고 점심을 나누어 먹고 장을 보며 함께 휴식을 취합니다. 발에 물집이 잡혀 터져나가면서도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멋진 풍경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불쑥 고맙다는 말도 합니다. 점점 무언가 깨달음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길 위에서 그녀 자신은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순간이 이렇게나 멋진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날들. 삶이 이렇게나 단순한 것이었나 싶을 정도로 특별할 것 없는 날들이다. 나는 참 행복하구나. 길의 끝에 도착하려고 걷는 것이 아니다. 길을 걷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었다. 신발과 배낭은 낡고해졌으며 옷은 찢어지고 냄새가 났습니다. 샴푸 하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내고 매일 피부는 햇빛에 그을려갔지만 그녀는 그 길 위에서 예쁘게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갖고 싶은 것도 부족한 것도 없고요.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배낭에서 과감히 버렸습니다. 작은 배낭에는 다 담아갈 수 없는 많은 것을 얻었고 내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만을 갖는 법을 배웠다. 막상 그녀는 산티아고 길의 끝에 도착해보니까 엄청날 것이라 생각했던 것 달리 그 길 위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다고 해요. 오직 본인밖에요. 이후 그녀는 어릴 적 피라미드를 보겠다는 꿈을 쫓아 무작정 이집트로 향합니다. 생각보다 작고 허름한 피라미드에 실망하고요. 사막의 한가운데서 사막 여우와 함께 수많은 별을 바라봅니다. 참 멋있네요. 책 초반에 그녀 스스로의 삶을 표현할 때 늘 등장했던 단어들이 있었어요. 불만족과 자기 혐오, 권태와 외로움, 불안과 초조, 그리고 가난이요. 하지만 중반부를 넘어갈수록 그녀는 맛있는 음식과 따스한 침대, 다정한 사람들, 자유와 소박함, 아침의 따뜻한 햇살, 그리고 감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녀의 모습과 행동은 이제 오롯이 그녀의 것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작가는 반년간 이집트, 터키, 시리아 여행을 거쳐 좋은 추억이 있었던 스페인 산티아고로 또다시 향합니다. 이미 한번 걸었던 길 위에서
자신의 모습은 이전과 같지 않았대요. 약하고 서툴렀던 조그만 일에도 눈물이 울컥하고 나오던 소녀는 어느덧 단단해지고 좀 더 자연스러워진 거죠. 이제는 어렵지 않게 길을 찾았고 제법 걷는 법에도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길은 그때 풍경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오히려 낯설어 보였고 예전만큼 놀랍거나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걸었던 같은 길에서 다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길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였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의 웃음, 눈물, 감동, 이야깃거리들이 그리운 거였다. 그때 그 사람들과의 그 순간이 그리운 거였다. 그녀는 그 길 위에서 예고도 없이 찾아온 비처럼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떠나보냅니다. 그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그때의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깨달음은 언제나 뒤늦게 찾아옵니다. 그녀는 소중한 것을 또다시 떠나보내게 된 것을 후회하고 또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늘 다짐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순간에 그 길 위에서 그녀는 어떤 인연과 상처를 반반씩 나누어 갔습니다. 네, 또다시 그녀는 자신은 아직도 서툴고 부족하다며 스스로 마음에 상처를 내죠. 네, 너무 공감 가는 내용이었어요. 어느덧 그녀는 아빠가 그립다고 해요. 서울의 찬바람도 이집트엔 낯설던 향내와 바닷소리도 그리고 이제 인도로 향합니다. 인도 여행 중 그녀는 생각해요. 나는 그 어디에나 머물 수 있었다. 모든 곳이 나의 집이고 나의 땅이었다. 머물 수 있다면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었다. 그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면 감사했고 그 누구라도 곁에 있다면 나의 친구였다. 사실 세상 사람 모두가 여행자고 모두 여행 중일지도 모른다. 오래 머무르던 곳도 스쳐 지나던 곳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곳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삶의 한 부분이 된다. 비록 그곳에 다시 돌아갈 수 없더라도. 대체 세상은 내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걸까? 난 이 여행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 세상이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그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길래 내 삶을 담보로 하여 그리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야만 했는지. 네, 그녀는 한국을 떠났지만 새로 만난 다른 세계에서 역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같은 실수에 빠지고 똑같이 가난하고 또 사랑에 빠지고 이별하고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연민해요. 그러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요. 세상의 따뜻한 온기를 느낍니다. 주저하고 두려워하며 시간을 마음껏 흘려보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게으르기도 하죠.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또 떠나보냅니다. 후회하고 또 뒤늦게 깨닫고 낯선 곳에서 기타 치며 웃고 떠들다가 또 하염없이 눈물을 터뜨립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순수한 인간적인 모습이죠. 문득 그녀는 서울로 돌아오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놓아주었으며 무엇을 내려놨고 무엇을 떠나보냈을까요? 한국을 떠난 그 시간에 그녀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스스로의 무게는 스스로 감당할 줄 알고요. 돌아온 그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 어디든 떠날 수 있던 때가 있었다. 아주 초라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던 때가 있었다. 사랑을 하고 사람을 떠나보내고 외로움을 견뎌내며 앞으로 나아가던 때가 있었다. 아주 아름답고 멋진 풍경들을 바라보며 눈물 짓던 때가 있었다. 낯설고 험한 곳을 내 몸뚱아리 하나만으로도 당당하게 헤쳐나가던 때가 있었다. 그때의 나는 아주 예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은 강해지고 나다워진 내가 있다. 책에서 작가님께서 이야기했듯 저도 힘들었던 아내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일상을 여행처럼 살자고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여행지의 숙소고 언제나 문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여행을 어느 여행사가 정해놓은 패키지가 아닌 우리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여행이라고. 외롭고 힘든 순간들도 꼭 사진으로 남겨 추억하자고요. 인생이란 게 가끔 너무 잔인할 정도로 고되고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들은 지나고 보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순간들을 소중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한 여행가로서요. 네, 책 나는 아주 예쁘게 웃었다. 삶에 위안을 주는 너무 좋은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삶에 지친 그래서 떠나고 싶은 당신께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고요. 아직 보지 않은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0.1cm만 더 성장하세요. 감사합니다.